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과목인 산림경영학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그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별 표시가 있는데요. 이 별 표시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출제 횟수를 의미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출제된 횟수를 별로 표시를 했고요. 또 옆에 보시면 이 괄호가 있는데 괄호는 최근 연도에 출제된 횟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2018년도 1이라고 써 있는 건 18년도 1회차 시험에 출제된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쭉 보시면 각 문제별로 보시면 별과 그 다음에 출제된 연도, 최근 3년도만 일단 최근 연도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출제된 문항에서 재출제될 확률은 매 시험 지금 확률적으로 보면 약 8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5문제 중에 최소한 13문제 정도는 항상 지금 저희 교재 안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두 문제 정도는 최근 10년에서 출제된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출제됐거나 또는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무리 완벽하게 대비를 한다고 해도 한두 문제 정도는 기존 시험지나 기존 수험서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 꼭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시면 우선 시험 문제 15문제를 볼 때 한두 문제 정도는 내가 보지 못한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모든 문제를 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 7, 80% 정도만 맞춘다면 굉장히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5문제 중에 한 10문제만 맞아도, 그렇죠? 보통 50점 만점에서 약 35점 정도 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은 25점 이상, 필답형에서 25점, 그 다음에 작업형에서 35점, 이렇게 해서 60점이 넘으면 합격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필답형에서 완벽하게 내가 40점, 45점, 50점 받겠다고 목표를 세운다고 해도 실제 40점 이상 고득점 하는 사람은 전체의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목표를 높게 잡지 마시고요. 일단 한 25점 정도를 목표로 잡고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목 안에 어떤 내용들이 주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임업 경영의 생산 요소. 최근 10년 동안 2번 정도 출제된 문제고요. 문제는 이렇게 출제됩니다. 임업 경영의 생산 요소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면요, 정답은 임업노동, 임지, 자본재,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경영의 3요소,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경영의 3요소 이렇게 쓰시오라는 문제가 주로 많이 나오죠. 그러면 경영의 3요소는, 그쵸? 이 경영의 3요소는 뭐죠? 노동, 그쵸? 그 다음에 토지, 그쵸? 그 다음에 자본. 이렇게 3가지가 경영의 3요소죠. 노동, 토지, 자본. 이 앞에 임업의 경영, 임업이라는 2글자가 붙었을 뿐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은 임업노동, 임지는, 토지는 임지, 그쵸? 자본은 자본재. 이렇게 3개에서 3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임업노동, 임지, 자본재,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임업경영의 생산요소 4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추가되는 게 자본의 장비도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항목별로 너무 어렵게 구체적인 내용까지 쓰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런 경우는 단답형, 3점짜리 단답형 문제로 주로 주어집니다. 임업경영의 생산요소 3가지를 쓰시오. 정답은 임업노동, 임지, 자본재.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정비, 변동비 항목이 있는데요. 고정비와 변동비 항목을 두 가지를 섞어 놓고 그 중에 어떤 게 고정비고 어떤 게 변동비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1번 고정비 보시면 사용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 이거를 우리는 고정비라고 하죠. 그 항목을 보면 감가상각비, 자본이자, 세금, 보험료, 창고 보관비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변동비는 사용 시간의 증감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감하는 비용을 말하죠. 그 항목은 연료비, 유류대, 장비 수리 유지비, 윤활유, 소모품비, 임금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주로 이 고정비와 변동비의 항목을 섞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보험료, 그 다음에 유류대, 그 다음에 임금,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윤활유비, 그렇죠? 이렇게 5가지를 섞어 놓고 이 중에서 변동비 항목 3가지를 고르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변동비라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증감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증감하는 비용이니까 여기서 보는 이 항목 중에서는 유류대, 그렇죠? 윤활유, 임금, 이게 변동비 항목이 되는 거죠. 이렇게 2가지 항목을 섞어 놓고 그 중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고르시오.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3번째, 벌기령과 벌채령, 별이 2개나 있는데요. 2018년도 1회에 최근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이 벌기령이 나왔어요. 벌기령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시험에 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정의를 쓰는 서술형 문제를 답을 쓸 때 공부를 보통 이제 이 통째로 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벌기령이란 인분이 처음 성립해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어느 성숙기에 도달하는 계획상의 연수로 경영 목적에 따라서 벌채될 나이다. 이거를 한 10번 쓰고 암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막상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에 벌기령에 대해서 쓰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왜? 인분이 처음 성립하여, 이 단어를 아무리 외워도 막상 쓰려면 써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서술형 문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정답을 쓰실 때 꼭 이 교본에 있는 대로, 교재에 있는 대로 완벽하게 암기해서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의미만 통하면 웬만하면 답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벌기령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떤 의미로 벌기령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의미만 통하면 답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인분이 처음 성립하여 성장하는 과정 중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굳이 안 외우셔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경영 목적에 따라 벌채되는 나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임업 경영을 할 때 그 목적에 따라서 언제 이 나무를 벨 건지, 이 임목을 베서 우리가 축적재로, 자본재로 사용할 건지, 그래서 벌채되는 나이를 우리가 벌기령이라고 한다. 그러면 벌기령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할 때 경영 목적에 따라 벌채되는 나이가 벌기령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 정의 문제만큼은 너무 복잡하게 있는 문구를 외우지 마시고요.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필답 시험 문제는 암기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하고 있다면 답은 여러 줄로 표시를 하고 풀어서 쓰셔도 다 답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의미가 비슷하게만 통하면 정답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서술형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벌채령이란 임목이 실제로 벌채되는 때의 연령을 벌채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험에는 이 벌기령에 대해서만 2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4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기준 벌기령. 자, 이 문제가 최근에 제가 꼭 한번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 4회차에 2000년도 4회차에 나왔습니다. 기준 벌기령, 소나무, 잣나무, 니기다 소나무 이 3가지에 대한 구규림의 벌기령을 쓰시오. 요거죠. 60년, 소나무는 60년, 잣나무 60년, 니기다 소나무 30년.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가 그 이목 공부를 한다 그러면 살림 공부를 하려면 최소한 요 정도까지 소나무, 잣나무, 니기다 소나무, 낙엽송의 구규림, 특히 구규림은 60년, 그쵸? 니기다 30년, 낙엽송 50년. 이렇게 구규림에 대한 기준 벌기령만큼은 꼭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유림 또는 기업 경영림에 대해서도 한번 유심히 봐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예적 벌기령. 우리가 앞에서 경영 목적에 따라 벌채되는 나이를 벌기령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공예적 벌기령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시험에서 물어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자, 일정한 용도에 적합한 크기로 생산하는데 필요한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벌기령이 바로 공예적 벌기령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용도에 적합하게, 그쵸? 임목을 키우는 기간, 그 기간이 바로 공예적 벌기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펄프 용재로 사용할 임목, 철도의 침목, 그 다음에 전주, 전신주죠. 네, 전기선 연결하는 전신주 생산 등의 특수한 목적으로 임목을 생산할 때 그 벌기령을 우리는 공예적 벌기령이라고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두세요. 자, 6번입니다. 윤벌기와 회기년 문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4회차 최근에 한번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나왔던 거는 윤벌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윤벌기란 한 작업금 내의 모든 인분을 일순벌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다. 그래서 윤벌기를 계산하시오. 이 계산 문제가 이제 공식이 나왔는데요. 윤벌기는 윤벌령과 갱신 기간을 합쳐서 우리는 윤벌기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공식도 꼭 같이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회기년은 택벌된 벌구가 다시 택벌될 때까지의 기간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두시고요. 아래에 있는 택벌일에 대한 공식도 잘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법정림이란 무엇이냐? 네, 앞으로 이제 이 산림 경영을 공부하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이 이 법정림의 개념인데요.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법정림이란 재적 수확의 보석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과 조건을 완전히 구비한 산림 또는 보속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산림을 의미한다. 좀 어렵죠? 네. 자, 재적 수확의 보석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과 조건을 완전히 구비한 산림이다. 그러니까 일정한 양의 임목을 꾸준히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구비한 산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보속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산림을 우리는 법정림이라고 부릅니다. 자, 8번 문제. 자, 별이 4개나 있고요. 2019년도 3회, 2020년도 2회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주로 2가지 형태로 출제가 되는데요. 우선 법정 상태의 구비 조건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렇게 문제가 나올 때는 법정 상태 구비 조건 4가지. 첫 번째 1번 법정 연급 분배. 그리고 밑에 보시면 큰 제목에 2번 법정 인분 배치, 3번 법정 생장량, 4번 법정 축적. 이렇게 큰 제목 4개를 순서대로 쓰는 4점짜리 문제가 주로
나오고요. 또 한 가지 문제 형태는 이 큰 제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계산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그 계산 문제는 여기 보시면 1번에 보면 법정 연금 분배에서 보시면 여기 밑에 있는 연금 면적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그쵸? 네.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요, 주로 밑에 있는 여기 법정 연금 분배 중에 여기 보시면 문제 있죠? 이 문제에 보시면 첫 번째 벌기 평균의 제적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인분의 개위 면적을 구하시오 이렇게 준 적이 있고요. 또는 법정 연금 면적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총 나올 수 있는 문제의 문항수는 밑에 보시면 연급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 2가지 또는 뭐 한 가지를 구하라 그러면 보통 2점짜리고요. 한 3가지 내지 4가지를 구하라 그러면 3점 내지 4점 이렇게 주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게 이제 개위 면적이라는 이제 개념인데, 개위 면적. 네, 개위 면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위에 보시면 니은에 임지는 부분적으로 생산 능력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임지의 생산 능력에 맞게, 그쵸? 임지의 생산 능력에 맞게 각 영계별 면적을 가감해서 각 영계의 벌기 제적이 동일하도록 수정된 면적이다. 이게 핵심이죠. 네, 수정된 면적. 그래서 생산 능력을 수정한 면적을 우리는 개위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인분의 개위 면적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가 가끔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크게 보면 2가지 형태로 나온다. 법정 상태 구비 조건 4가지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그러면 큰 제목을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법정 연급 분배에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문제, 첫 번째는 평균 제적을 구하시오, 개위 면적을 구하시오, 연금 면적을 구하시오, 또는 연급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정확하게 한 번씩 쓰면서 풀어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가실 거고요.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고전적 수학 조정의 기법. 자, 이 문제도 아주 단골 손님 중에 하나인데요. 2019년도에 1회, 2회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이번 최근 연도에 2020년도 4회에 구획윤벌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전적 수학 조정의 기법 또는 그냥 수학 조정의 기법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주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제목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구획윤벌법, 그쵸? 제적배분법, 평분법, 법정축적법 4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이렇게 4가지를 쓰면 되고요. 또 더 있죠. 6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연급법, 생장량법 이렇게 총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 중에 3가지를 쓰시오 또는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구획윤벌법에 대해서 쓰시오. 이게 최근에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윤벌기 연수와 같은 수의 벌구로 나누는 방법을 우리는 구획윤벌법이라 그러는데요. 이 중에 구분을 하자면 단순 구획윤벌법이 있고요. 비례 구획윤벌법이 있습니다. 단순 구획윤벌법은 전 산림의 면적을 윤벌기 연수로 나누어서 벌기 면적을 같게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비례는요, 토지의 생산력에 따라 개위 면적을 산출해서 벌구 면적을 조절하는 거죠. 우리 앞에서 개위 면적, 수정된 면적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비례 구획윤벌법은 생산 능력에 따라 개위 면적으로 수확량을 균등하게 하는 방법이고, 단순 구획은 그냥 윤벌기 연수로 단순하게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뭐 제적배분법, 평분법 이런 것들도 1번 구획윤벌법이 한번 나오면요, 그 다음에는 평분법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제적평분법, 면적평분법, 절충평분법 이런 식으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유의해서 봐주시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문제가 이 4번에 있는 이 법정축적법 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법정축적법 중에서도 1. 기억의 교차법, 카메랄 탁세법, 그 다음에 니은의 이용률법, 훈데스 하겐법, 이 두 가지는 거의 매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회차에 교차법이 나오면 그 다음 회의 시험에는 이용률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1년에 3번 시험이 있으면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거의 매회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위에 보시면 별표 옆에 보면 18년도 1회, 19년도 3회, 2000년도 그쵸? 2000년도에만 2번 나왔죠. 교차법이. 네. 그 다음에 이용률법도 그 사이사이에 안 나올 때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산림경영학 쪽에서 계산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바로 이 두 문제입니다. 네,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대비하셔야 됩니다. 먼저 교차법, 카메랄 탁세법, 주로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카메랄 탁세법에 의해서 표준 벌채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럼 간단하죠. 공식만 외우면 돼요. 자, 표준 벌채량, 그쵸? 연간 표준 벌채량 2는 현실 연간 생산량이죠. 생산량 더하기 갱정기분의 현실 축적 마이너스 법정 축적.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이 공식은 1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문제는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현실 축적이 150, 생산량이 198, 정상 축적이 80, 갱정기가 35년일 때 표준 연 벌채량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지금 항목을 보세요. 현재 축적, 생산량, 정상 축적, 갱정기 이 네 가지 항목을 줬다라는 거는 이거는 카메랄 탁세법에 의한 그렇죠. 공식을 써서 계산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공식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암기하고 있다면 그냥 그대로 이 숫자만 대입을 하면 그대로 답이 나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과연 이런 문제를 내가 공부를 하면 이게 시험에 나올까? 대충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뭐 대충 하고 넘어가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교재에서는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죠. 이 문제는 어느 회차에든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나온다. 이렇게 지금 확률적으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교차법, 카메랄 탁세법을 우리는 교차법이라 그러고요. 이용률법, 훈데스 하겐법이라고 합니다. 자, 시험에 훈데스 하겐법에 의한 표준 벌채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번에는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표준 벌채량은 현실 축적 곱하기, 그쵸? 법정 축적분의 법정 벌채량이다. 그래서 표준 벌채량 2의 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용률법과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교차법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